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양양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양양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네. 그 경기지사 후보 추가 공모를 두고 엽기적 행태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셨던데 혹시 그 다음에 뭐 장동혁 네. 대표나 공관위 쪽에서 혹시 뭐 좀 대답은 들으신 게 있었어요? 공관위 쪽에서는 다른 대답이나 이런 건 없고요. 예. 장동혁 대표께서는 뭐 송구한 마음을 표시는 하긴 했습니다. 송구하다라는 마음은 표시했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어떤 네. 말을 했다라는 건가요? 그동안 이제 장동혁 대표와 나눈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추미애 후보와 대결해서 네. 결코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공천 과정이 진행이 되다 보니 네. 상당히 좀 기이한 일이었죠. 네. 그래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조광한 최고위원, 이성배 전 아나운서 두 명이 추가 등록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쨌든 공관위에서 추가 등록을 받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네. 뭐 그 두 분이 신청하는 것은 각자 개인의 자유니까요. 네. 그건 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조광한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본인이 가장 진정성 있고 유능한 후보라면 어떤 후보가 나서는지에 대해서 예민해질 필요가 없다. 넋두리나 푸념 정도로 생각한다. 이거 최고위원님이 염두에 두고 한 발언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거는? 어떤 말씀이든 저는 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네네. 어떤 점에서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네. 외부의 시선으로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하시는 얘기들은 저한테는 다 배움이고 연단의 시간이지만 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니까요. 네. 네. 며칠 사이에 우리 최고위원님의 톤이 많이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며칠 사이가 아니라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주 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이 아주 예외적인 발언이었던 걸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그 전날 네. 장동혁 대표와 그 전날 밤에 상당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나누고 공유된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한 번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랬죠. 왜냐하면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달 전에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후보를 등록을 했고 예. 그리고 면접까지 봤는데 한 달 내내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다시 추가 공모를 하는데 그 추가 공모까지는 좋죠. 왜냐하면 뭐 경쟁에 있는 후보님이 나오기를 저도 바랬습니다. 뭐 이승민 전 의원님이라든지 나오시면 좋죠. 근데 이제 뭐 반도체 전문가를 찾는다든지 뭐 기업인을 모셔온다든지 심지어 이제 삼성전자 임원 출신을 모셔온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건 도대체 어디서 생산되는 말들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저는 어떤 일도 사실 반도체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밀하고 굉장히 그 속도감 있게 그리고 오류 없이 그리고 이 문제점을 미리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초기에 그러니까 예방하는 그런 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고요 지금도 그래서 뭐 다른 분을 모셔온다 계속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글쎄요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뭐 제가 30년 글로벌 반도체 전문가고 그리고 AI 전략 경영 박사고 그리고 우리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이고 심지어 당원들이 뽑은 대표가 임명한 반도체 AI 첨단산업 특위위원장이고 이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어떤 분을 데려오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기이하고 묘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최고위원 전날 우리 최고위원님이 장동혁 대표에게 저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속칭 지르겠습니다라고 예고를 하셨고 장동혁 대표가 하세요. 그렇게 이렇게 천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좀 이야기를 해야 제가 아니더라도 다음 어떤 선거든지 이런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갈등이 없고 네. 이 갈등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알겠습니다. 거기다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여지마저 없애는 이런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제 개인이 아니라 그것은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하자라는 저의 절박한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경기도를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네. 이제 이거 경선 치러지는 거죠, 그러면? 그건 이제 공관위의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고 있고 오늘 저는 어제 하남에 이어서 네. 여주 이포포로 갑니다. 그 4대강 여주의 보를 해체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가서 거기서 이제 오늘 현장 메시지를 내려고 합니다. 현장 메시지 어떤 메시지 내실 계획이세요? 비밀입니까? 이따가 보시죠. 예. 아무튼 민주당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결정이 됐는데 추미애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추미애 후보님은 2016년도에 제가 그 4.13 천정배 후보에 낙선하고 광주에서 그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표가 되셨고 제가 그 최고위원이자 전국 여성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어떤 그렇게 같은 일을 했던 그런 분이고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저는 존경하죠. 그리고 선배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보기 드물게 강단 있고 또 지금 보면 인지도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옆에서 많이 보고 또 배우기도 했고 저런 부분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면이 어떤 겁니까? 뭐 최근에도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밀어붙이는 더군다나 이 정부에서도 그 대통령 정부에서도 좀 속도를 좀 조절해 달라 했을 때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키고 할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진짜 없어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 과거에 그 검수안박 법안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도 사실상 사회적 약자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1개 법안이 뒤에 따라오면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이렇게 무조건 통과시켜 놓고 나면 뒤에 되겠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도저히 용납이 잘 안 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 관련 질문 좀 마무리 삼아서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최고위원 가운데 우리 최고위원님, 그다음에 조광환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최고위원 가운데 3명이 지금 경선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데 이러면 최고위원 회의에서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6개월 전에 이제 최고위원 사퇴 규정을 넣었던 것이고 그 넣은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에서는 그런 규정이 아직 없는데 좀 조심했었어야죠. 그리고 지난번 발언에서 보셨듯이 저는 절차적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제가 감정을 얘기하거나 상대 후보를 얘기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당에서도 최고위원으로서 선거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련해서는 다루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제와 절제할 생각이다. 이런 다음에 이제 좀 더 우리가 논의를 해서 이런 것도 보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 텐데요. 장동혁 대표의 지금 미국 방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동혁 대표 미국 방문은 지금 이제 여러 측면에서 그 공천에 뭐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돌아오셔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 대표의 외교 행보 자체를 제가 이제 문제 삼을 생각도 없고 우리 당 대표기 때문에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 안팎에서 공천 올스톱 우려가 있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외교는 명분일 수 있어도 선거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귀국 후에 이제 당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분명한 설명과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최고위원들한테 미국 왜 가는지 혹시 좀 설명한 게 있어요, 장 대표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내부 총질이 될 수도 있어서 근데 사실 저도 아쉽습니다. 저는 가시는지 몰랐습니다.
예? 저만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몰랐다라는 시점이 언제 이미 그 전에 나왔었잖아요. 미국 간다는 보도는. 그 전에까지 몰랐다. 우선 이제 14일 날 원래 네. 14일 날 출국을 한다는 얘기는 뭐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아, 조기 출국을 몰랐다. 11일로 일정을 당겨서 이제 미국으로 가셨는데 네.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이게 SNS 올리신 걸 보고 제가 가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미국 가서 누구누구 만나고 어떤 메시지 발신할지 이런 계획도 구체적으로 들으신 게 없으시겠네요, 그러면? 그 미국 각계의 면담 요청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있으니까 여쭤보고 공유를 좀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따라간다면서요? 저 간줄 몰랐습니다, 같이.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우리 김종배 앵커님께서 네. 당이 또 난리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양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회자를 선입견을 갖고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과가 있어야 된다. 당원과 국민이 납득할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갑에 출마할 것 같아요. 지금 움직임을 보면. 이건 제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보도로 보면 거의 그 마음을 굳힌 것 같다는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금 움직임 만약에 출마를 한다.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최고위원님? 그건 개인의 자유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당의 최고위원이 그것을 평가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갑에 출마를 해요. 그럼 국민의힘 후보도 내는 겁니까? 당연히 공당으로서 모든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당의 체질이 약해집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선거 상황이 그 여러모로 국민의힘에게 우리 당에게 녹록지 않고 이런저런 승리를 위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어쨌든 승리로 이끌려면 우리 당의 어떤 지금 서병수 의원 이슈도 좀 있었는데, 그렇죠. 당의 한 분 한 분을 또 당원분들을 다 귀하게 여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해당 지역구 당협위원장은 사퇴한다라고 이렇게 이 규정 결정을 했잖아요. 이 배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있었던 그 사퇴 규정이고요. 그런데 그때 진행을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진행되었던 것이고, 다만 이제 어떤 당협위원장 사퇴와 관련해서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 우리 당이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런 인식을 준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당협위원장으로 사퇴를 한다고 하면 그 당협위원장은 이 지역의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든 출마를 할 수 있죠. 출마는 할 수 있고 오히려 공정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한다 이 규정을 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출마를 하면 무조건 당협위원장을 사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당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좀 달리 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케이스예요,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서 후보가 없을 때, 그 당협위원장이라도 모셔서 우리가 그 후보로 좀 띄워주십사 할 때는 그분이 당협위원장을 다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예외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 북구갑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지역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지역은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후보가 여럿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좀 공관위에서 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관위에서? 네. 근데 지금 그 서병수 그럼 이제 전 당협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무튼 서병수 전 의원은 무공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제 급하게 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또 어떤 지역이라도 후보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공천이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공당이
이렇게 후보 공천을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어떤 패배주의로 보이거나 아니면 다르게 인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 당 밖에 있는 분을 염두에 두고 뭔가 발언하는 것은 아마 우리 당 전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원칙적으로나 부산 북구갑은 무조건 공천한다. 재보궐 네. 지역은 모두 공천한다. 이렇게 일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민주당처럼 이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이렇게 그 범죄 귀책 사유가 있는데도 후보를 다 내는 것은 그것은 국민들께 그건 해서는 안 될 저는 그 공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앞서서 뭐 이제 민주당 얘기도 들어봤으니까 우리 최고위원님 견해도 궁금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반인권 행태를 지적하는 그 소셜 미디어 글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저도 정치인이지만 엄마이고 사람입니다. 네. 왜 전쟁의 참상을 보고 뭐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뭐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황폐화된 세상을 살게 될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렇죠. 정말 눈물이 왈칵 쏟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야당의 최고위원이고 제가 정치인이니 이제 외교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자제하고 조심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또 대통령이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을 자극하는 말을 그것도 신중하지 못하게 SNS에서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신중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신중하지 못하는 게 큰 약점이 될 거고요. SNS를 끊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국익을 계산하는 절제와 정교함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최고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예, 양양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